이류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루키더바스켓 이동환.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혁 선배 멘트가 기획다 보니까 네. 스포츠 저술의 유동혁 이렇게 말을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멘트가 자꾸 네. 기억이 나다 보니까 아무튼 스포츠 저술의 약간 대리 출석처럼. 그렇죠. 네. 네, 대리 출석을 할 뻔했는데 스포츠 저술 이동혁 기자는 이제 이번 방송까지 네. 이제 그 올림픽 출장차 결장을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복귀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호흡을 맞추는 마지막 네. KBL 방송이 됐어요. 아니 저 그 전에 네. 우리 루동혁 대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일본에서 드렸잖아요. 아니 왜 자꾸 갈라치기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같이 하죠. 이것도 썸네일 각. 네. 네, 썸네일 각.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KBL 루머 이펙트 2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5개 팀입니다. 네. DB, 한국가스공사, SK, KGC 그리고 삼성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농구가 자랑하는 댓글 우선 정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원님께서 네. 동계올림픽 선수단 기자회견 라이브 끝나고 일어나시는 루동혁 기자님의 뒤통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류농구 야. 시청자분들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 뒤통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봐도 네. 알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정말 많은 뒤통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회견장에. 근데 이걸 보고 바로 알아챈다. 맞습니다. SJ 이거는 홍님은 이유농구 찐팬이시다. 진짜 자매품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동혁 기자 이제 이렇게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뒤통수를 보는 네. 것만으로 반갑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 얼마나 다들 반가워하실지.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댓글 100개 기대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네. 달아주세요. 네. 샵 뭐 캠페인이라 할까요? 샵 유동혁 환영해. 좋다. 네, 다들 댓글 이부 달아주실 댓글에 때. 샷 유동혁 환영해, 네. 웰컴 유동혁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냥 그것만 달아주셔도 네.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좋아하실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호님이 선수들 건강이 우선인데 리그를 강행하다가 이 상황까지 만든 연맹 관계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앞부분에 얘기를 네. 했지만은 이게 KBL이 이제 그 경기를 좀 강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경기를 통해서 또 이제 팀 간의 어떤 코로나 전파,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거 되게 좀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한 3일간의 어떤 일정을 마지막 휴식 기전에 그 일정을 다 이제 잠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장에서 좀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구단들도 지금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게 사실 연맹이요. 네. 연기됐다고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구단들끼리도 뭐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구단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구단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경기를 강행하다가 선수들이 걸린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네. 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연맹과 협회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팬분들은 헷갈리시는데 대한농구협회와 한국농구연맹은 별개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농구연맹은 이제 KBL이고 KBL. 말 그대로 대한농구협회가 이제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이제 아마추어 농구를 네. 이제 좀 주관을 하는 네. 농구협회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대표팀이 이 KBL에서 이뤄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서 대표팀 차출에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오늘 뭐 오전에 지금 PCR 검사 받고 뭐 출국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피바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몰수패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사실 협회 차원에서도 아마 이 KBL의 어떤 리그 강행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피해를 지금 받은 게 있어요. 대표팀도. 어느 정도 아니고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죠. 되게 고생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이 출국을 앞두고 직전인데 이 PCR 검사랑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가 또 나오고 하면서 주말이 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주말이니까 외국은 주말에 일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행정적으로 뭐 영어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주말도 껴 있어가지고 진짜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안 났는데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계속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네. 모르겠는데 좀 갈등이 조금 약간 있어 보이는 이런 네.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하야 로비팡님이 주로 KBL만 보다가 가끔 더블 KBL과 NBA를 보는데 셋 중에서 유독 KBL이 2대2 플레이 비중이 많이 높아 보이네요.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네. 원상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 보시잖아요. 예, 세계리그. 저도 네. 맞아요, 맞는데. 근데 NBA가 사실 NBA는 지금 완전은 뭐 2대2 플레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NBA도 엄청 많은데 KBL은 이제 2대2의 이제 빈도가 많다고 느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KBL에서 사실
NBA랑 달라요. NBA는 지금 완전 그 볼 핸들러나 윙맨이 득세하는 시대되고, 그렇죠. 근데 KBL은 부동의 1옵션이 외국 선수예요. 그래도 센터. 그렇기 때문에 2대2에 특히 피켄롤에서 롤에서 들어가는 롤맨의 피니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게 가장 공격의 1옵션일 수밖에 없는 거죠. NBA도 2대2 게임을 많이 하긴 하는데 NBA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롤에 들어가는 빅맨의 득점이 아니라 3점 슛이다. 핸들러의 공격이다. 약간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WKBL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말씀드리면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NBA, KBL 좀 비슷한 것 같고 제가 둘 다 되게 네.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WKBL. WKBL은 좀 모션 오펜스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올해 네. 들어서 특히 이제 외국 선수가 좀 없어지면서 네. 모션 오펜스를 활용하는 팀들도 되게 많아졌고 여기도 이제 슛 비율이 엄청 올 시즌이 그냥 역대급으로 가장 높아요. 3점 슛 비율. 3점 슛 시도 네. 비율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KBL, NBA가 더 많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느끼는 이건 또 이제 원상 기자의 또 의견에 의해서 제가 느끼는 차이를 좀 설명드리자면 NBA는 2대1을 하는데 그 2대2 안에서 포지션 파괴가 더 극단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가드와 가드의 픽앤롤, 빅맨과 가드의 픽앤롤, 가드가 스크리너가 되는 빅맨과 빅맨의 픽앤롤이 KBL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포지션 파괴가 더 극단적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룰이 다른 부분. 페인트 존에 이제 수비수가 항상 서 있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창의성이 더 많이 발휘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창의성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빅맨, 그러니까 빅맨 중에 핸들링이 뛰어난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KBL의 빅맨들 보면 결국엔 국내 선수 아니면 외국 선수인데 외국 선수 중에 이제 그 국내 이제 지도자들이 너 2대2 핸들러 해라라고 할 만큼 이 핸들링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DB의 얀테 메이튼이나 뭐 이제 자밀원이가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미들 피켓롤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뭐 니콜슨 정도 네. 이 정도지 사실은 아무래도 스크리너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국내에서는 아직은 많이 시키고 NBA에서는 근데 뭐 이제 뭐 니콜라 요키치나 조엘 엠비드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는 센터들 자체가 전부 다 슈팅력과 핸들링을 요즘 겸비하는 시대여서 이런 어떤 포지션 파괴가 더 극단적이에요. 근데 KBL은 아직은 약간의 정통적인 픽앤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파괴도 적고 가드와 빅맨의 어떤 픽앤롤이라는 어떤 딱 정해진 부분, 포지션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 2대1을 할 때 어떤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정통 픽앤롤. 맞아요. 예, 정통적인 딱 픽앤롤인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이제 NBA가 약간의 되게 트렌디해요. 트렌디하고 독특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KBL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3, 4년 단위로 NBA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에 전자랜드 보면은 제가 뭐 이것도 쓰긴 했는데 조나단 모트리가 핸들러 역할을 맡고 이제 차바위나 뭐 김낙현 이런 국내 선수들이 스크리너 역할에서 모트리의 핸들링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었고 설린저 같은 처럼 이제 뛰어난 핸들링 있는 외국 선수들도 KGC가 설린저가 핸들러 맡고 다른 선수들이 스크리너 역할 전성현이 스크린하다가 페이크 스크린하고 빠져서 캐치앤 3점 이런 거 노리는 어떤 패턴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국내 감독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꽉 막혀 있진 않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선수들의 역량이 더 올라오고 외국 선수들이 어떤 스타일을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국내 KBL에서도 2대2의 이 포지션 파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뭐 이제 제가 뭐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최정우 선수가 핸들링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선수가 핸들링하고 이제 최원혁 선수나 바디가 두껍잖아요. 최원혁 선수나 이런 선수들 스크리너 역할에서 어떤 독특한 피켓롤을 통해서 상대 수비 약점을 공략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파괴가 왜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드면은 나는 2대1 게임 수비에 대해서 스크린 피해 다니고 볼 핸들러 따라다니는 게 익숙하지 해지하고 내가 막 해지 리커버리하고 뭐 이런 거 익숙하진 않거든요. 맞죠. 빅맨들도 반대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만들기 좋아요. 그러니까 틈을 계속 만들어줘요. 이런 포지션 파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KBL에서도 이루어지면은 되게 재밌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저도 이 댓글 하나로 지금 저희 분량을 5분을 잡으신 진짜 그러니까 엄청 건강한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이런 댓글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엄청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라고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은 뭐라고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댓글 이런 댓글은 언제도 환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팀씩 또 네. 팀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입니다. 네. 19승 23패 6위고요. 허웅 선수, 강상재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경기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휴식기 이후의 키포인트 저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은 빅라인업 네. 트리플 포스트 아니죠? 네. 빅라인업 가동이 얼마나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이 팀의 막바지 6강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DB가 같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 게 그 빅 라인업에 대한 자리가 어느 정도 잡았고 자리를 막판에 이제 외국 선수가 좀 빠지면서 진짜 승수를 좀 아깝게 놓친 게 몇 경기 있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잔여 일정이 되게 괜찮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한 라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9개 팀과 한 경기씩 있고 네. 그 상황에서 5라운드 이제 잔여 일정을 보면은 삼성 KCC랑 네. 오리온이랑 두 경기씩이 네. 있어요.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좀 봐야겠지만은 네. 삼성 KCC 어쨌든 하위권 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이제 뭐 굳이 뭐 이거 그런 구분 안 했지만은 뭐 네. 5할 아래 팀들과 더 많은 경기를 한다. 네. 이런 뭐 좀 편한 일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디베이 굉장히 좀 반가운 부분이고 그리고 오리온과 치르는 이 두 경기 되게 중요하긴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게 진짜 듭니다. 분수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DB 팬들이 남은 12경기를 가장 좀 재밌게 경기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B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말씀하신 대로 빅 라인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휴식기 이후에 레나드 프리먼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건강한 빅 라인업 가동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의 예. 세 팀이에요, 세 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DB가 또 허웅 선수가 사실 5라운드 들어서 또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네. 예, 경기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아마 동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래도 지켜볼 포인트가 이 허웅 선수의 백코트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 네. 이거든요. 좀 원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저는 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각 선수가 예. 그래도 박찬희. 예. 아. 예. 좀 조심스럽긴 예. 한데 네. 다섯 시 저는 경기하고 사실 있는- 근데 예. 제가 이제 농구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저는 이제 수비보다는 저는 슛이 있어야 된다고 예,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라인업이 빅 라인업이 음.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단기전에서 그 어떤 슈팅력의 문제는 더 네. 노골적인 어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략 대상이 되죠. 예. 저는 박진영 선수의 전성기도 다 보고 했지만 국가대표 뭐 주장일 때도 다 보고 정말 했지만 그래도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세깅을 해버리면은 그냥 팀 플랜이 전체적으로 꼬이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전에서는 그게 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세깅에 대한 스트레스나 맞아요. 이거에 대한 그게 막 팀 전체적으로 갑자기 옆에 있던 선수들도 에어볼이 나고 약간 이게 전염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깅할 때 네. 이제 발생하는 또 문제점, 그 세깅 당하는 입장에서 네.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실 세깅하면은 이제 그냥 3점 라인까지 안 나가든가 네. 편한 것도 있지만 상대가 편하게 수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박찬희 선수가 세깅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박찬희에게 안 붙는 그 마크맨 수비수가 다른 쪽에 헬프 가기가 너무 유용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선수가 박찬희 선수의 마크맨을 칩시다. 허웅 선수가 크게 스윙하면서 막 이렇게 도는데 허웅 선수가 3점 자기 마크맨 떨쳐내고 스크린 받아서 3점 라인에서 기회가 생겨요. 네. 근데 박찬희 선수의 마크맨이 근처에 있다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헬프를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이제 카운터 어택이 박찬희 선수가 기습적으로 컷인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네. 건데 사실 이게 늘 잘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를 막는 선수가 어떤 상대 더블팀 가고 헬프 디펜더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디백에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박찬희 선수가 나이도 많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DB 젊은 가드들 중에 좀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용호, 이준희 선수가 이 휴식기 전에 좀 경기력이 좀 네, 좋아졌어요. 눈에 보여줬어요. 띄게. 네. 특히 이준희 선수가 이 선수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상문 감독님의 어떤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DB가 잔여 일정에서 이 선수들이 그러면 단기전에서도 이 선수 좀 믿고 써봐도 되겠다라고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과 어떤 이제 트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저돌성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약간의 본헤드 플레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떤 질타를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네. 들어보니까 이동원 기자님 1부에서도 그렇지만 집중력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집중력 잠깐 좀 틀어지는 모습 보면 이 선수 집중력이 좀 좋게
아니, 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아니 감독님들이 혼을 내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감독님은 혼내야죠. 감독님들이 네. 뭐라고 하신 거 보고 제가 얘기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아니 제가 뭐라고 선수들을 집중 제가 무슨 질타랍니까? 네. 네, 혼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며느리라고 하나 모르죠? 시누이 네. 시누이 며느리면 큰일 납니다. 며느리면 안 네. 되죠. 시누이처럼 네. 이제 이렇게 거드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이용우 이준이가 조금 더 올라와야 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우현 선수가 공격적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이 선수가 수비에서 약점이 뭐 이거는 뭐 고려대 시절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프로에서도 이게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용우 이준희 선수가 더 올라오는 게 DB의 어떤 백코트 진 안정화 그리고 허웅 선수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데 가장 좀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18승 24패 현재 8위고요. 두경민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고 현재 12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가스공사는 아쉬움이 많아요. 지난 주였죠. 네. 그 이제 삼성과의 경기도 굉장히 고전하다가 겨우 이겼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은. 맞아. 사실 지금 네. 삼성의 분위기나 전력을 고려했을 때 6강을 노리는 팀이라면 그런 경기력이 나왔으면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유동 감독님도 어떤 좋은 코멘트보다는 경기력이 아쉽다는 네. 어떤 좀 맥락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삼성이 지금 처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최근 삼성 상대로 이 정도로 고전한 팀은 아마 가스공사 그쵸. 처음일 것이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감이 들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한국가스공사 경기력이 되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건강하진 않다고 하지만 다 올스타 휴식기 끝나고 두나콜이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 시너지나 어떤 기대에 미치는 폭발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이 선수 이 트리오가 잘할 때는 진짜 와 진짜 화끈하다. 네. 옛날에 저는 이제 전자랜드 시절까지 합쳐서 유동 감독님이 진짜 가장 화끈하게 농구했던 그 기디파츠 있어서 그 시절 준우승 강상재 했을 선수도 때. 있었고 네. 진짜 잘 달리고 3점슛도 잘 던지고 나오는 선수마다 쭉쭉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 두경민 선수 두나콜이 잘 터질 때는 그런 향기가 났었어요. 진짜 화끈하고 잘 달리고 슛 잘 던지고 뭔가 신이 되게 났었는데 약간 이제 확실히 그런 흥이 좀 사라진 느낌이에요. 농구에서.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두경민과 니콜슨의 어떤 네. 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결국에는 라커룸 분위기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특히 저희 이류농구가 코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라커룸 이슈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최근에 분위기가 흉흉해 보이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김낙현 선수가 또 이제 발목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요. 김낙현 선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팀 상황 때문에 뭐 사실 뭐 강제로 뛰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어 뛰는 거지만 지금도 사실 뛰다 보면은 한 번씩 발목이 훅훅 돌아갈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두경민 선수도 무릎이 정상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 밸런스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리고 니콜슨도 허리 부상 여파가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빅3가 정상 가동이 안 된다. 그리고 시너지도 안 나고 컨디션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상황에 사실은 경기력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가뜩이나 포워드 라인도 지금 정효근 선수의 계속된 어떤 이제 이탈로 사이즈 문제가 있는데 빅3가 화력을 기본으로 받쳐줘서 같이 그냥 화력전하다 이겨야 그나마 지금 가스공사가 좋은 그림인데 네. 이 화력전조차 못 끌고 가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차바이 선수가 지금 이 선수도 지금 그 손 골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낫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위해서 복귀를 했고 전현우 선수가 시즌 개막 직전에 입은 골반 부상 여파로 전반기 내내 슈팅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지금 후반기 들어서 눈에 띄게 살아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또 리바운드 이슈에서 또 한계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참 기대치가 높은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지금 시즌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뭐 경기 남은 경기 숫자나 승차를 봤을 때는 6강을 갈 가능성이 남아는 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 그 것도 저는 좀 사실은- 아쉬운 게 이제 가스공사랑 DB랑 이제 시즌 전에 그 굉장히 KBL에서 보게 되면 큰 트레이드를 단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팀 다 윈이 되고 이제 서로 그거를 메워주면서 시너지가 나고 막 둘 다 막 6강 가고 거기서 막 어느 정도 이제 서사를 써 나가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도 트레이드가 더 많아지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양 팀 다 막 6강이 좀 어렵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트레이드도 좀 많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좀 윈윈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아직 좋습니다. 시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네. 팀 다 응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SK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승 8패 1위고요. 16연승이죠. 16연승으로 결국에는 휴식기 이전 일정을 마무리했고 김선영, 안영준 선수가 차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김선영 선수가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어떤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 내일 오전 아마 검사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SK가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어느 팀보다 좋은 팀인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 이제 13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지금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좀 휴식을 하면서 회복을 할 시간이 있다. 네. 최준용 선수가. 그래서 진짜 불행 중 다행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최준용 선수가 되게 괴로워했어요. 그 부상을 당할 때 이제 네. 모비스전인데 되게 괴로워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통 큰 부상이 네. 나오는 부상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착지 중에 그래서 착지 중에 이제 그 상대 선수의 네. 이제 하체와 발을, 이렇게 접질리면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논란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인대 부분 파열이어서 휴식 후에는 좀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하체 부상을 당하면 이게 슈팅 밸런스나 경기력에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네. 부상을 당한 선수들한테 좀 들어보면은 항상 음.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골 밑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지고 보통 선수들이 당분 그 딱 복귀하자마자는 골 밑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고 점퍼를 좀 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과연 이 부상 전에 어떤 가장 좋았을 때 어떤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예. 진짜 최준용 선수가 최준용 선수까지 그렇게 부상 당하고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SK가 연승을 이어간다? 야, 그럼 이 팀은 진짜 잘 되는 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전력이 좋기도 하지만 그 견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전희철 감독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2라운드 때 되게 불안했잖아요. 2라운드 때 되게 불안했고 사실 이 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무 잘 나갔던 것만은 아니에요. 다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김선영 선수가 빠지고서 이 팀이 이래도 예. 이겨 했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잘 다잡는 게 뭐 선수 본인들의 역량도 뛰어나지만은 이 전희철 감독님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이거를 되게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이제 뭐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전희철 감독님의 멘트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코치로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부터 감독이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그런 게 네. 딱 인터뷰만 해도 그 네. 느껴지는 분들이 아니고 네. 엄청나게 느껴지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네. 녹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 제가 했었어요. 그 이제 김선 선수가 빠진 첫 경기 현장에서 경기 전에 제가 이번 시즌은 SK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상 선수가 없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아무튼 이번에 김선 선수가 빠져서 이런 결장 변수가 처음으로 생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조금 낯설진 않으시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해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해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잘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경기 뭐 가스공사 경기력이 워낙 안 좋기도 했는데 제 기억에는 SK가 딱 준비한 플랜으로 딱딱딱 되면서 경기를 되게 무난하게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선수여도 코칭 스태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되게 시즌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고 뭐랄까 그러니까 KBL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이제 역량을 발휘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네. 그냥 새삼 좀 실감하는. 단순히 뭐 이제 지도자들을 국한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기자들도 모든 이제 각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이 네. 참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면은 저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보면서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현석 선수. 네. 와, 이 선수가 저는 잘 되는 집의 약간 특징, 정말 잘 되는 집의 전형. 누군가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 열심히 네. 훈련하고 있다가 그 그렇죠. 자리를 딱 나와가지고 내가 가능성을 딱 보여주고 그렇죠. 이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됐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백업들도 이렇게 누군가의 부상으로 안타깝지만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재현, 최원혁이 이제 김선영의 백코트 파트너로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강점은 수비예요, 네. 사실은. 근데 또 이제 다른 이제 단점은 반면에 공격에서 사실 네.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수들죠. 슈팅이 이제 기복이 있고 이 부분은 뭐 이제 SK 코칭 스태프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재현, 최원혁은 뭐 슈팅에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수비에서 밥값만 해도 그 경기에서 기여도가 되게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4라운드 막판부터 5라운드 들어서 약간씩 이 선수들의 이 터프한 수비가 안 통하는 경기들이 한 번씩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퍼포먼스를 쫙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상대팀들도 오재현이 막을 거야, 최현혁이 막을 거야 알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뚫어내는 상황들 혹은 이 선수들의 수비 존재감이 약간씩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SK의 대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이현석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재현, 최원혁이 좀 기여도가 떨어진다든지 경기력이 안 좋을 때 이 선수가 나와서 이 선수는 오재현, 최원혁과 구분되는 부분은 슈팅력이 좋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3점을 계속 좀 넣어준다든지 2개씩 뭐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SK가 3-2 존을 쓸 때 이현석이 탑에 서서 활동량을 극도로 높이는 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자기 기여도를 높여준다든지 사실 SK 가드진이 그냥 언뜻 생각하면 스타 플레이어 김선영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명에다가 지난 시즌 LG에서 성장세가 돋보였던 이원대라든지 그리고 양우섭이라든지 가드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이 팀이. 예, 사실 여기서 기회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이현석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오재현, 최원혁이 안 풀릴 때 대안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되게 증명한 게 저는 좀 많이 돋보였고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갔을 때도 SK가 분명히 이 팀은 어쨌든 점퍼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점이고 리머텍 기반의 팀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팀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좀 집중 공략할 겁니다. 페인트 존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비하는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럴 때 이현석이 나와서 3점 한두 방 터뜨려주면은 단기전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어서 남은 정규리그에서도 이현석이 지금 최근에 어떤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수비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는 디포이 수비왕. 리그 최고의 수비세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잠깐만요. 저 한번 제 생각을 아예 1도 안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예, 잠깐. 네.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디펜더. 진짜 어려운데 저는 저는 말씀하세요. 네. 되게 빨리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각 팀에 누가 네. 누가 수비 잘하나. 네. 이렇게 쭉 생각하면 저는 정성우 선수예요. 맞습니다. 저도 네. 정성호 선수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로.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게 네. SK 딱 수비 잘하는 선수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네. 좀 해두고 저는 정성호 선수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오재현이나 최원혁 선수 수비 진짜 잘하는데 네. 정성우 선수는 이 선수가 이제 하는 역할이 좀 더 많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이제 로 플레이어보다는 약간 어떤 메인에 약간 더 가까운 선수고 그런 상황에서 수비 기여도를 이 정도로 높이 가져가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KT의 이번 시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성우 선수가 공수가 다 되는 공수 겸장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번 맞습니다. 시즌은.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지금 말한 선수들도 굉장히 수비 정말 잘하고 미래의 정성호가 될 선수들이지만 뭐 미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성호 선수는 그냥 수비 하나만으로 상대 게임 플랜을 좀 바꾸는 선수. 맞아요. 예, 예. 그런 선수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정성호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상대 백코트 진의 위력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엄청 편해집니다. 예. 얘 매치가 정성우야? 그러면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선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팀별로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수비 잘하는 선수 보면 KGC야 뭐 문성곤, 네. 뭐 이제 최고의 어떤 수비수죠. 네. 문성곤이 있고, 저는 이 선수가 나중에
수비 오걸이랑 올해 수비수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베스트 수비수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LG 이승우 선수. 예, 저는 정말 수비에서도 미래가 밝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분전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차바이 선수. 아, 이 선수도 진짜 차바이 선수 수비는 예. 정말 가스공사 경기를 풀 경기로 다 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진짜. 정성호 선수는 하이라이트로만 봐도 네. 이 선수 수비 되게 잘하네라고 보이는데 차바이 선수는 이 선수는 진짜 하이라이트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수비수. 그렇죠. 네. 엄청난 수비수가 네. 아닌가. 그리고 뭐 SK는 저희가 얘기를 했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이승현 선수랑 이대형 선수가 워낙 수비를 잘하기 투웨이 때문에 플레이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잠깐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C입니다. 22승 18패로 4위로 중단이 됐고요. 리그가 변준영 선수가 대표팀에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잔여 경기 수는 14경기가 남았어요. 네, 이 네. 팀 좀 많이 남았죠. 네. 그리고 KT, 오리온, 그리고 LG, SK 까다로운 일정이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가뜩이나 사실은 주전의 어떤 많은 출전 시간이 좀 이제 우려를 샀던 팀인데 지금 이제 KBL이 이제 그 취소된 일정을 재편성할 때 어떤 정규리그 기간을 늘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안에 빈날에 이제 꽂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일정을 그 배지형을 하는데 그러면 KGC는 가뜩이나 그러니까 위력적인 가용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똑같은 기간에 다른 팀보다 최대 4경기를 더 해야 된다는 네. 게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상 가장 많이 발생한 네.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위기를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펠맨 얘기는 저희가 아까 전에도 했었죠. 네. 이 선수의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네. 저는 이 정도 클래스가 된 선수들은 항상 이렇게 쉬거나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해줘요. 해준다. 네. 해줘. 네, 네, 해줘. 그럼 결국 해줘 하면은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사실은 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아마 김승희 감독님도 네. 믿고 맡기는 것 같고 아마 팀 동료들도 믿고 네. 근데 스펠맨의 때로는 조금은 무리한, 조금은 맥락이 다른 어떤 슈팅을 다 이해를 해주는 네.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에이스니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이것도 NBA 얘기인데 최근에 그 앤드류 위긴스 선수가 올스타에 됐잖아요. 골든 스테이트에. 그러면서 이 스펠맨 선수 이름이 미국에서도 계속 현지에서도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또 골드스테이트 출신이니까. 예, 골든 스테이트 그 앤드류 위긴스랑 디안젤로 로스의 선수 트레이드 때 스펠맨이 같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요새 트위터나 이런 데에 계속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KBL에 골든 스테이트 출신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캐디라렌 선수도 캐디라. 지금 NBA 소속은 골든 스테이트죠. 예, 그렇죠. 예. 그 지명 권한이라고 하나요? 네. 그 권한이 이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점이죠. 네. 캐디라는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GC는 결국에는 이제 저는 또 포인트는 이 세컨드 유닛. 예, 그러니까 박지훈, 양희종이 있는 네. 세컨드 유닛. 사실 이거는 뭐 시즌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들을 보면은 어떤 경기는 이 양희종 선수가 수비에서 엄청난 기여도를 보여주면서 이 벤치 라인업을 되게 잘 운영하게 되는 경기들이 있고 어떨 때는 양희종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또는 박지훈 선수의 경기력이 좀 불안해서 이게 벤치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 안 좋아서 KGC가 되게 힘들게 경기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기복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사실 주전 위주로 아마 운영을 많이 하겠죠. KGC는 더더욱 더. 근데 뭐 주전 5명이 40분을 다 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이 어떤 핵심 벤치 박지훈, 양희종 그리고 이제 뭐 한승희 정도까지 어떤 컨디셔닝이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김승희 감독님이 사실은 이 김승희 감독님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 선수들이 코트에서 이행해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되게 큰 요소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갖춰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 이제 한승희 선수나 박지훈 선수가 그 부분에서 김승희 감독님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휴식기 때 얼마나 다듬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이죠. 네, 삼성입니다. 네. 네, 7승 32패 현재 10위고요. 이원석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잔여 15경기 경기 15경기 남았는데.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팀이 최근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가스공사전에서 정말 분전을 펼치다가 패했고 이규섭 코치님이 이제 네. 경기 끝나고 이제 눈물을 좀 보이셨어요. 보이시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은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분전을 펼치고 있고 이제 외국 선수 2옵션 오셰프 선수를 교체를 하는 뭐 네. 이제 이런 변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팀은 사실 6강의 어떤 가능성 6강은 힘들기 때문에 잔여 시즌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를 뽑느냐 뭐 이제 이건 추첨을 해봐야 나오는 결과긴 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추고 남은 시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가 근데 조금 다들 이제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게 대학리그가 이제 좀 더 지나면 아마 개막을 할 것 같고 이제 뭐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번 대학리그는 홈앤더 어웨이로 열린다고 해요. 근데 아무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또 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021년 드래프트가 굉장히 풍성했고 실제로 좋은 선수들이 우수수 쏟아졌는데 원래 이제 드래프트 풀에 비해서 그 2021년 드래프트가 풀이 좋았던 게 얼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여파로 2022년 드래프트는 조금 뎁스가 많이 얕아졌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1순위가 됐을 만한 선수들이 얼리로 빨리빨리 나가버리면서 뽑을 선수가 없는 게 아니냐. 1순위 지명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뭔가 1순위로 뭔가 이 팀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한 선수, 한 팀의 미래를 바꿔놓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좀 이제 현장에서도 좀 나와요. 근데 올해 1순위는 좀 약간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여준석 선수가 네. 얼리로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뭐 사실 배제할 수 없죠. 예. 배제할 수 없죠. 여준석 선수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양재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도 이제 참가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솔직히 여준석 선수 정도면은 팀 프랜차이즈 뭐 15년 끌고 갈 선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제 결국에는 여준석, 양재민의 얼리 가능성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팬분들은 둘을 이제 가능성을 놓고 비교하자면 양재민 선수가 참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아요.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포인트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리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선수 없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막상 시즌 시작하면은 갑자기 갑툭튀하는 선수들이 한 번씩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에 있는 김신혜 선수가 이제 그 어떤 4학년 시즌을 통해서 갑자기 완전 1순위급 선수로 급부상하면서 그때 명지대 시절에 시래대잔치 그렇죠. 농구 대잔치 통해서 그렇게 했던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아직 이번 세대는 조금 올해는 조금 별로다. 이런 이제 약간의 골짜기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올라갔는데 요번에 약간 골짜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긴 합니다. 대신에 지금 3학년인 선수들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3학년인 선수 중에 좀 눈길을 끈 선수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선수들이 골짜기 썰 듣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리 나오면은 바로 나오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저는 뭐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강팀들 중에서도 대학리그 강팀에 있는 선수 중에 이미 프로팀 관계자분들이나 뭐 아니면 감독님들이 극찬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발언이 뭐 혹시나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지금 3학년에 있는 선수 중에 눈길을 끈 선수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근데 모든 팀 NBA 팀들도 그러잖아요. 약간 하위권에 이게 처지면은 우리 시즌도 중요하지만 대학리그도 같이 챙겨보는 그런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우리 팀이 이제 1순위를 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하면은 또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그렇죠. 그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렇게 꼴찌 한번 했다가 확 올라갔잖아요. 프랜차이즈 선수 몇 명 지명 잘해가지고 이제 왕조를 썼거든요. 그것처럼 삼성도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원석들이 이원석 선수부터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아픈 시간들이 굳은 살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번 주 2부도 마무리했습니다. 2주간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KBL이 확실히 제가 또 이제 조심스러워요. 이제 팬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 주실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댓글을 그냥 10분에 한 번씩 확인했어요. 일주일 내내. 욕먹을까봐. 원석은 저 뭐냐 듣보가 웬 말이냐. 네. 그럴까봐.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댓글 많이 안 써주시고. 맞아요. 욕은 연홍에서 드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남방에서 안 드시고 애꿎은 본진에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선 욕 먹어도 네. 마음이 편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더블캡에서는 별 얘기 없는데 네. 히맨에서 욕 먹었잖아요. 피해 끼칠까봐. 예, 그렇습니다. 다들 뭐 이제 다 뭐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다 좋은 의미로 해주시는 네. 어떤 이야기고 그런 의견과 교환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네. 사실 뭐 이번에 뭐 좋은기의 원상 기자와 이렇게 KBL에서 또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은 네. 또 뭐 사실 유동혁 기자께서 또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네. 번씩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한번 이렇게 언제든지 해보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불러주시면 와가지고 다시 메꾸러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KBL 루머 이펙트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